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오늘의 차트. 자, 이거 깨지면 다 끝납니다. 진짜 끝납니다. 비트코인의 최대 위기가 왔어요. 그동안에도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. 뭐 저번 주부터 뭐 하락한다, 뭐 좋지 않다, 여기 깨지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했는데, 그거를 다 통합을 해도 지금만큼 위험하진 않았는데, 지금은 거의 역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. 그럼 이 최대 위기를 한 번 더 표현을 하자면, 바다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요. 사실상 바다로 가버리면 끝납니다. 뭐가 끝나냐면은,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하락이 돼서 뭐 망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하락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. 팩트만 먼저 말씀드린다면. 지금 하락하는데 괜찮아. 밀려도 돼. 뭐 쌀 때 더 사면 되지.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 조정으로 있다가 단순 조정이 이탈이 돼서 하락장으로 가버리면 뭐 말짱 헛거가 되거든요, 사실.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만들어 줄 거냐. 그래서 어제 우리 얘기했던 게 뭐 비트코인 재생이 될 거냐. 반등 줘야 된다. 이번 주 안에는 살아나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 최대 공간 자리까지 내려왔어요. 우리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한 6% 정도 더 내려오면 위험하다 그랬죠. 지금 6%가 넘었습니다. 6.7에서 7% 가까이 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끝날 가능성이 지금 높을 것 같아요. 8시 반이 넘었으니까.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분봉상에서의 이렇게 하락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되었어요. 많이 나왔습니다. 매도 물량이.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보면 여기 일봉상에서 매도 물량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매도 물량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평소에 비해서는 매도 물량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. 평소에 비하면은.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큰 건 아니에요. 이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? 기준치가 한 요 정도 올라오면 이게 거래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약간 넘어섰어요, 지금은. 그러니까 평균 대비 조금 더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 엄청나게 타격 줄 정도는 아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험한 게 타격은 안 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준다든지 바로 위로 수직으로 또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 패턴이 지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제 9,240에 끝났다고 치고 마이너스 1% 또는 뭐 마이너스 2% 자, 이렇게 빠져서 만약에 또 내일도 끝났다. 그러면은 끝납니다. 끝나요.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뭘로 봐야 되냐면 그냥 단순 조정이나 하락이 아닌 하락장으로 봐야 돼요. 하락장. 그냥 하락장인데 문제는 이 하락장 자체가 짧을 거냐 아니면은 다음 달까지 연속해서 길 거냐 이렇게 이제 좀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 최대 위기라 그랬잖아요. 어떻게 최대 위기냐면 여기 1 이렇게 있으면 한 번까지 있는데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위에서 이제 1억을 딱 찍어주고 밀렸어요. 그래서 괜찮다. 이거는 이제 별도 흐름의 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. 캔들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1번 깨졌다가 2번 깨졌다가 그래서 어제도 이 정도여서 괜찮았거든요. 3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3번 거의 붙어 있습니다. 이 상태예요. 3번 깨지면 하락장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어느 선 지켜주면 뭐 반등이 될 거고 어느 선 지켜주면 반등 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에휴 이거 3번 깨지면은 그냥 뭐 당분간 손 못 대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. 그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로 연동을 해서 봤을 때는 오늘 아마 아침 종가가 되면은 이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. 한 요 정도 올라와 줄 건데 그럼 얘도 캔들이 한 요 정도 생기겠죠?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문제인데 1, 2% 빠지는 것도 그게 더 문제예요. 이 빨간 선 깨는 것보다 1, 2%가 더 중요합니다. 그거 일단 깨지면 안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빨간 선을 깨면 또 제2의 사태가 발생합니다. 뭐냐면 어차피 그러면은 지금부터 1, 2%더 빠지면 결국 하락장이라는 건데 빨간 선까지 깼다라고 하면 하락이 더 가중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차피 하락인데 위에서 더 누르는 거야, 밑으로. 약간 그런 느낌? 그래서 하락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장에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게 빨리 반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러고 우리 알트코인들도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서
이렇게 있는데, 자, 요런 공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기 동시에 서 있습니다. 여기 자리는 비트와 이더. 왜냐면 위치가 똑같아요. 이더리움도 오늘 자리가 최대 위기고요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둘이 맞물렸어요. 이더리움이 먼저 빠지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더 세다 보니까 결국에 같은 자리까지 왔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거예요. 그림상 보면 그냥 오늘 끝나고 내일 더 빠져서 그냥 떨어질래? 아니면 여기 껑충하고 올라탈래? 자, 이거밖에 없습니다. 굉장히 극단적인 그림이에요. 그림으로 따지면 죽을래? 탈래? 그밖에 없으니까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그렇게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그 타이트해질 거예요. 그만큼 어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유는 하고 있어도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네요. 만약에 현금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강할 겁니다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떠들었던 게 뭐냐면 뭐야 뭐 1억 이제 막 넘어갔는데 뭐 찍자마자 그냥 바로 떨어지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. 그쵸? 근데 어떻게 돼요? 우리 억대를 공략하고 억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. 1억 준비, 2억 준비, 앞으로 뭐 3억, 4억, 5억까지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희망사항이에요. 나중에 2030년 가서 뭐 10억이 넘어가면 뭐 그때 가면 또 모를까. 현재로서는 저거를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. 현재. 지금 당장.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지금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자, 두 번째는,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비트코인 하락 대비했을 때, 알트코인들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자, 아발란체도 보면 많이 안 빠져요, 지금. 오르면은 크기는 한데, 오른 거 대비했을 때,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근데 매도 물량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, 피스 네트워크도 강세로 갔다가 이제 눌려주고 있는.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고루고루 놓고 보면은 알트코인들도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빠지는 거는 많이 빠져요. 빠지는 애들은 뭐 12%에서 거의 8,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%까지 굉장히 많습니다.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, 코인이. 자,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. 펀디도 보면은 그냥 이번에 반등 이후에 그냥 올라갔다 요 정도 빠졌으니까 뭐 그냥 괜찮다. 그냥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그다음에 최근에 급상승 나왔던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출발돼서 올라는 갔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좀 대응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몰빵을 하신 분들하고,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하고,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이 좀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크게 이탈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반등 준비를 강하게 좀 할 거고,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, 지금은 이제 이쪽은 괜찮지만 이쪽은 현금이 없는 쪽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.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한 수 앞서서 빠지고 있거든요. 비트코인보다 한 수 빨라요. 그래서 얘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선까지 깨버리는 빨간 선이 이미 깨져버렸고 그래서 거래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형 물량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일부 어떤 기관에서 뭐 매도를 좀 했다.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세도 돌았다고 하는데 그 매도세 돌아봐야 물량 대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. 매도 물량만 보면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하락으로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살짝 반등을 주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6%에 끝난다고 한다면 6%에서 마이너스 5%대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.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. 결국 오늘 종가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그게 다예요. 네, 그 사이에 혹시라도 다시 추가 하락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. 하락장을 대비하시라는 거예요.
자, 두 번째는 예외의 경우가 좀 있는데 하락장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더 빠졌다. 자, 내일도 이렇게 더 빠졌어요. 그런데 혹시라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종가상 올려놓게 된다면 이런 케이스는 또 다시 시장이 하락 쪽에서 상승으로 살아났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는데 당장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거,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는 것까지 두 가지를 조금 연속으로 봐서 이쪽으로 조금 준비해서 맞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나는 다수가 없다 하신 분들은 뭐 부분 비중 축소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, 몰빵하신 분들도 비중 축소. 그래서 현금을 일단은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늘려놨다가 추후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를 떠나서 내일 또는 이번 주에 대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만 나와줘야 돼요. 그거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내용 참고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